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MC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뿌잉뿌잉. 여러분, 오늘은요, 무리한 일과 운동에서 비롯되는 우리 몸의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근골격계 질환, 이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디 계시지? 선생님! 어머 선생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TV홈닥터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유인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알아볼 주제 근골격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바로 근골격계 사행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유인선 선생님, 첫 번째 근육. 오, 근육. 골격. 골격. 오. 격하게. 계속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을 주셔야 돼요. 이야. 와, 다 박수 주세요.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약간 급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으면서도 위트 있게 또 사행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힘은 다 어디서 비롯돼서 나오시는 거죠? 이런 멘트는? 항상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야, 역시 선생님. 왜 이제 나와주셨습니까? 네.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근골격계, 이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근골격계 중에서 특히 하지. 하지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골격계의 질환,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이제 통증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골격계로 오시는 분들은 진료실에 주로 어디가 아파서 찾아오시는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척추부터 허리부터 다리를 연결하는 네. 중요한 고관절이 있습니다. 예. 고관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네. 고관절은 앞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질환이 있으시면은 보통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를 하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관절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반면에 또 뒤쪽 엉덩이, 뒤쪽, 옆쪽, 후측면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뼈의 문제가 아니라 뒤쪽에 근육군들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손상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프다고 해서 뼈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속의 근육들이 아플 수도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앞쪽은 뼈, 뒤쪽은 근육입니다. 근육. 이게 또 확실히 이게 쉽게 또 이게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니까 네. 고관절과 둔부 통증을 나타나는 질환은 혹시 어떤 게 될까요? 먼저 앞쪽에 사타구니 통증을 유발하는 고관절 질환 대표적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야, 단어부터가 그렇죠. 진짜 어렵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무혈성? 예. 무혈성 다 뭐죠? 괴사. 괴사. 네, 그렇죠. 야, 대퇴부 무혈성 괴사. 또 틀렸네. 거기에 또 뭐가 있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괴사입니다. 고관절, 앞쪽에 있는 고관절의 질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리고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는 대퇴경부에서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을 해서 대퇴골두가 괴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마치 고목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고목이 줄기가 썩어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대퇴골두도 뼈가 괴사가 되면은 주저앉아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하나는 3분의 1은 고농도 스테로이드의 집중 치료에 의해서. 그 스테로이드라 함은 약간 아프지 않게 항암제란다. 그렇죠. 뇌종양과 같은 네네.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럼 어떤 맞네요. 이유로도 그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신 분들께서 네. 자주 호발이 되고요. 아,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네. 뭐 한 달 이상 사용을 뭐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적혀 그렇죠. 있긴 고관절을 하더라고요. 위해서도 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는 피해야 되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아,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 유병률의 차이도 혹시 있나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음주력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음주하시는 분들. 아, 술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성인 남성에서 조금은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회식도 잦고 이렇게 좀 친구분들과 술자리가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그 음주를 하십니까? 네. 주 아, 1회. 네, 주 1회요. 네. 1회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부분 예. 이런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 함은 네. 거의 매일같이 소주 한두 병 이상을 장기간 아, 장기간 드신 복용하시면 분들이 네. 대부분 아, 발병률이 조금 더 높겠네요. 그럼요. 네. 주 1회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자리에 지금 네네. 와이프분이 나오시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혹시 주 1회가 맞습니까? 아, 다행히 아, 네. 확실히 맞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 자세나 이런 골격근에 조금 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머지 3분의 1은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무섭죠. 이야, 네. 자세도 아니고 그냥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발병하면 더 무섭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환자분들도 가장 염려하시고 저 의사들도 가장 염려하는 질환이 고관절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입니다. 그렇다면 요 그림은 어떤 걸까요? 네, 반면에 또 네. 둔부 쪽,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 쪽의 염증 질환이라든지 네. 근육인대 힘줄의 손상에 의해서도 엉덩이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허리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연관통 방사통에 의해서 네. 엉덩이 통증이 저리고 당기는 양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아니면 오래 걸으면은 쉬었다 걸으셔야 되는 신경성 파행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일상적인 자세에서 오는 그런.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습관, 네.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 힘쓰는 일 운동을 심하게 하시면은 허리 고관절에 무리가 돼서 이런 질환들이 더 쉽게 호발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네. 초기 검사로 엑스레이 영상 검사를 통해서 뼈 상태, 관절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네. 진료실에서 신체 진찰을 통해서 대퇴골두 괴사라든지 네. 퇴행성 관절염, 그밖에 둔부 근육인대 힘줄의 손상 및 염증 반응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퇴골두의 괴사라든지 심한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MRI 자기공명 영상검사,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을 내원해서 MRI와 또 이제 많은 영상들을 좀 찍어서 확실히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떻습니까? 질환마다 선택지가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고관절에 가장 염려하는 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무혈성 괴사, 그렇죠. 그리고 고관절염. 네. 이거는 심한 정도 그리고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서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같은 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밖에 뒤쪽 둔부의 통증은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근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네. 손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보통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앞에 고관절이 조금 더 치료하기가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는 최초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시작을 해서 네. 정도에 따라서 체외 충격파 치료로 약해져 있는 근육인대 힘줄을 강화해주고 염증을 깔아치는 소염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주사 치료, 필요에 따라 도수 치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이렇게 사진에 뜬 것처럼 비수술 치료 저렇게 주사를 놔서 이제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 주는 건가요? 그런 효과도 있고 네. 염증을 깔아앉히는 소염 치료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마치 상처난 등 연고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상처난데 소염제를 소염 작용을 하는 네. 여러 약물들을 뿌려줘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야, 선생님은 정말 그 약간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바로 어떤 작용인지 확실히 이게 딱 알게 되거든요. 저거는 약간 소염 작용을 해서 상처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 옆에는 혹시 네, 저건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대부분 약해져 있는 네. 근육인대 힘줄에 파장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약해져 있는 근육인대 힘줄을 강화해주고 역시 염증을 깔아앉히는 소염 효과가 주 작용 기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평소 고관절이나 둔부 건강을 지켜야지 하는 이런 결심은 약간 조금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죠. 두통이 왔다 이걸 고쳐야지는 있는데 이제 둔부 건강과 고관절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각보다 좀 나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부위에 독이 되는 자세나 아니면 나쁜 습관들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린 게 네. 엉덩이 둔부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대부분 또 허리에서 오는 신경, 연관통, 방사통으로 통증이 저리고 당긴다는 양상으로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를 위해서도 고관절을 위해서도 오래 앉아있는 좌식 습관, 오래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은 네. 바른 자세로 2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기지개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 힘쓰는 일이나 운동은 허리에 고관절에 2배 내지 3배 체중이 실립니다. 네. 그러한 오래 앉아있는 습관과 무거운 물건 힘쓰시는 일이나 운동은 통증이 있으실 때는 피하셔야죠. 이렇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좀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군은 그쵸. 약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어쩔 수 하셔야 없다면. 됩니다. 네. 만약 무거운 걸 꼭 들어야 한다면 이럴 때 조금 좀 무리가 덜 가는 그렇게 물건 드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무릎 앉아 자세로 한쪽 무릎을 굽히고 무릎 앉아 그쵸? 자세가 뭡니까? 이렇게 혹시 군대 용어 아닙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는 네네.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약간 들어주시면. 청혼하듯이 그렇죠. 물건을 들었다 생각할 때 이제 또 와이프분께 청혼할 때 그 로망 있는 그 느낌으로 살짝 부드럽게 들어주는 게 약간 네. 허리 관절, 고관절 관절에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나마 그나마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럼 둘 다 안 피하시는 하는 게. 게 네. 제일 좋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우리 몸의 근육과 뼈 관절에 찾아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